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테크엣지 세미나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피해를 맡고 있는 이문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여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서 그중 하나인 사이드카 플랫폼, 이 녀석의 이제 참조 모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참조 모델 전환이기도 하면서 쿠버네티스와 조금 더 밀접하게 함께 하고자 하는 사이드카 위드 쿠버네티스라는 나름의 부제를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이드카의 현재 모델을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변환하려고 하는 사이드카의 투비 모델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각각의 현재와 투비에 해당하는 참조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현재 사이드카의 현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오픈 프로젝트인 CF4 K-파이러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하고 매우 유사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주요 컴포넌트들은 클라우드 컨트롤러, UAA, 로깅, 라우팅, 포스트그레스, 블롭스토어 등 이런 이제 기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있었던 컴포넌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프로젝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이스티오, 그 다음에 플런트디, 에리니아 같은 기술하고 결합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카 사용에 있어서 편의를 좀 위해서 저희가 사용자 포탈, 운영자 포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은 그 익스터널 옵션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밖에 외부에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이드카는 컨테이너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다음 다양한 C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도 가능하고 엣지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소소하게는 노트북에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 환경에 사이드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사이드카 컴포넌트들을 약간 기능별로 재구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컨트롤러 UAA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동작하고 있는 동일한 소스 코드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배포의 형태가 VM이냐 아니면 파드이냐로 이렇게 다를 뿐 동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케토 빌드팩하고 K팩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배포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변환된 이미지를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제 파드로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에리니이고, 그 다음에 이스티오를 통해서는 인그레스, 이그레스 네트워킹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런트를 이용해서는 로깅을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해서는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모습이 이런 사이드카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이드카의 참조 모델인 CF4K 파레스가 2022년 8월 4일 날 디프리케이트 처리가 되었습니다. CF4K 파레스 프로젝트 팀 안내에 의하면 CF4K 파레스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위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모델을 얻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이제 프로젝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그래서 후속 프로젝트로 코리피가 있는데 그쪽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CF4K 파레스는 디프리케이트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드카 버전은 1.0으로 되어 있고, CF4K 파레스 버전으로는 5.5.0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1.1.0 버전으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최신 버전까지는 아니지만
컨테이너 플랫폼 버전 1.4.0.1까지는 사이드카를 배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사항이 있다면 쿠버네티스 버전이 1.24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버전 1.25부터는 그 파드 시큐리티 팔리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신 1.25 이상 버전에는 이제 사이드카를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사이드카에 대한 참조 모델을 CF4K8S에서 코리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어쨌든 공식 버전은 아니지만 베타 2.0 베타 버전으로 연말에 공개를 목표로 지금 한창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 테스트로 해봤을 때 최신 컨테이너 플랫폼 버전 1.4.1의 구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는 1.25.6. 클러스터에 저희 코리피가 배포가 되는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 코리피 자체가 성숙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코리피 자체의 버전이 지금 0.8.1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능이나 이런 거 분석해 봤을 때 원래 쓰던 것보다 API들이 동작하는 게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이드카의 새로운 참조 모델인 이제 코리피가 어떤 모습인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리피의 핵심 구성 요소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리피 커스텀 리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피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 리소스들을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코리피 API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클라우드 컨트롤러 API를 재구현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코리피 커스텀 리소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쨌든 API를 재구현해서 코리피 API가 두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코리피 컨트롤러입니다. 코리피 컨트롤러는 첫 번째로 말씀했던 코리피 커스텀 리소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하위 레벨에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조정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라우팅을 붙이고 이런 실제 일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코리피는 본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느슨하게 되어 있고 그 커스텀 리소스에 해당하는 어쨌든 컨트롤러 자기네가 지금 코리피에서 배포한 컨트롤러 말고 자체적으로 컨트롤러 구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느슨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몇몇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종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은 Cert 매니저, 그다음 매트릭 서버, KPAC, 컨투어, 서비스 바인딩 for 쿠버네티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Cert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코리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들을 생성하는 데 일을 하고 있고 매트릭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작하고 있는 앱 컨테이너들의 매트릭을 개발자에게 CF CLI를 통해서 앱 개발자들에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스테이징하기 위해서는 KPAC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 파켓토 빌드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위해서는 그 컨투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투어 같은 경우에는 CNCF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매우 강력하고 또 가벼운 인그레스 라우팅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 바인딩 for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외부에 있는 어떤 그 DB에 접속한다거나 아니면 볼륨을 마운트 한다거나 이런 일이 필요할 때 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요소 3가지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코리피 커스텀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CF 앱, CF ORG, CF 스페이스, CF 라우트, CF 프로세스 등 이미 좀 익숙하신 단어들이 좀 들어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수의
커스텀 리소스를 정의하고 있고 또 이 커스텀 리소스에 상응하는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들이 각각의 커스텀 리소스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인지할 수 있고 걔네들이 동작할 수 있게끔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 개발자한테 이제 상태를 반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고 컨트롤러들이 뭐 여러 개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단일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포했을 때는 파드 하나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CF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버전이 지원되는 버전이긴 하겠지만 아니면 그 CF CLI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뭐 쿠베시테일이나 K9S가 같은 그 원래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도 이런 리소스들을 다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리피를 기반으로 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했을 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배포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자는 원래 알고 있던 간단한 명령어 CF push라는 명령어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드를 그대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 개발자가 명령을 날리 로컬에 가지고 있는 소스라던가 아니면 GitHub에 있는 소스를 사이드카에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뭐 컴파일이나 빌드 작업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이제 전달받은 소스를 가지고 사이드카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데 필요한 뭐 미들웨어에 대한 버전들이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표준화되고 정의되어 있는 빌드팩 요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OSE에 해당하는 그 스택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사용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사이드카가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사용자는 또 그 다음에 뭐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다커 파일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굳이 다커 파일을 정의할 필요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빌드팩 그 다음에 K팩을 통해서 OCI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 이미지를 만들 때에도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뭐 가감 없이 필요한 이미지 레이어만 추가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용자 앱이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HTTPS 액세스 라우팅이 자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원래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표준화돼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관점에 따라서 나눠서 보면 개발자 또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일단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우 아주 간단한 명령 실행으로 일단 개발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 환경하고 동일한 개발 환경 내지는 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운영자도 조금 할 일이 있긴 하죠. 늘어나긴 하는데 운영자는 어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앞서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았던 미들웨어 구성이라든가 여기 필요한 어떤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운영자가 배포하다 보니 개발자의 개입 없이 이거 기본 이미지에 대한 거를 업데이트와 같은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은행, 정부같이 대규모 조직에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엄청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약간 표준화된 구성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와 함께 가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순수한 쿠버네티스를 썼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카를 썼을 때의 내용을 조금 약간 사심을 조금 섞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포 대상이 다릅니다. 사이드카는 개발 소스 코드를 바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코드하고 그다음에 개발 코드가 구동을 할 때 필요한 여러 이미지들을 모아서 패키징을 거쳐서 만들어진 빌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미지 생성 부분인데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 내부 프로세스가 빌드팩 기반으로 일단 자동적으로 이미지 생성해서 배포까지 이건 다 사이드카 책임을 지는 거고 반면에 쿠버네티스를 썼을 때는 개발자가 다커 파일을 정의하고 이미지도 생성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이걸 자동으로 하고 싶다면 파이프라인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이제 별도로 구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이제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플랫폼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되게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구성이라든가 서비스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자유도가 높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드카는 어떨까요?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등을 동일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어떤 OS라든가 미들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의 개입 없이 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혹여라도 쿠버네티스에 이제 미숙한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사이드카를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드카는 그 두 가지 이제 가지가 두 가지 갈라졌는데 첫 번째는 CF4 케바레스 기본을 하고 있는 버전 1.0이 공개되고 이게 이제 사용이 좀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빌드팩이라든가 서비스 관련 뭐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 지원을 하겠지만 그 업그레이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코리피를 참조 모델로 하고 있는 새로운 사이드카 버전 2 베타를 이제 연말쯤에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코리피가 0.8.1이 최신이긴 한데 일단 얘네들의 로드맵을 보면 조금씩 버전이 올라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저희 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참조 모델하고 투비 참조 모델이 비슷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네 가지가 조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증 인가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바인딩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소, 그 다음에 앱 이미지 저장소.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를 보고는 인증인가 부분인데 그 CF4K8S 같은 경우는 UAA라는 멀티 테넌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인가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코리피는 조금 더 쿠버네티스스럽게 쿠버네티스와 함께 하고자 이제 쿠버네티스 API 서버하고 알백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인가가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바인딩 부분인데 이것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CF4K8S는 익숙하게 이제 CF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서비스 생성이나 바인딩을 할 수 있었지만 코리피에서는 지금 유저 프로바이드 서비스 인스턴스만을 통해서 약간 반 매뉴얼 방식으로 일단 서비스 바인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CF4K8S는 마리아DB나 포스트그레스 같은 물리적인 저장소를 별도로 구성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지만 코리피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를 정의해서 이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빌드된 이미지를 관리하고 배포하는 데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두 개가 필요했었는데
코리피 오면서부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인증 인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 사이드카를 타겟을 하는 경우에는 UAA 컴포넌트를 통해서 인증받고 사용자 토큰을 발급받고 유효성 검사하고 권한에 따라서 동작하게끔 했었는데 코리피를 타겟으로 할 때는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쿠버네티스스럽게 쿠버네티스 API고 RBAC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미 로컬에 쿠버 컨피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그 CF-CLI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피 API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쿠버 컨피그에 들어있는 토큰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헤더에 담아서 HTTPS로 통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피 API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인증받은 어떤 검증된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CF-CLI가 보낸 요청을 쿠버네티스 API로 변환을 해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코리피 API에 보내는 모든 요청은 어쨌든 쿠버네티스 토큰이라든가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고 이때 세션이 만들어지면 이 세션 데이터는 어디에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토큰이나 인증서의 수명 기간은 좀 짧게 설정하도록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만약 혹시라도 이게 일주일 이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길다고 아마 경고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 바인딩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쿠버네티스에서도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RabbitMQ, 뭐 카프카 이런 것 같은 외부에 있는 서비스하고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하게 연결하기보다는 조금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 바인딩 포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코리피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피 같은 경우는 서비스 바인딩 포 쿠버네티스에 그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펙 중에 프로비전드 서비스라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건 이제 CF 서비스 인스턴스나 CF 서비스 바인딩이라는 CR에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일 백엔드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브로커가 필요하긴 했었지만 지금 이제 코리피 현재 버전에서는 아직은 이제 유저 프로바이드 서비스 인스턴스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사이드카를 쓸 때 어떤 뭐 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라든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든가 앱에 대한 뭐 라우팅 정보는 뭐다라든 어떤 등등의 정보들이 필요해서 어딘가에 저장해 둬야 될 텐데 얘네들은 어디에 있느냐. 사이드카의 예전 버전 그 CF4K 파레스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DB나 포스를 같은 물리적인 저장소를 별도로 구성을 했었으나 그 코리피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커스텀 리소스 간의 이제 관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엔터티 관계도하고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내가 접속하고 있는 환경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든 아니면 기존 사이드카이든 뭐 새로운 사이드카 바뀐 그 버전의 새로운 사이드카이든 어쨌든 CF-CLI를 사용하고 있다면 뒷단의 플랫폼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고 개발자는 그 CF 클라이언트 CLI를 이용해서 CF-푸시를 그냥 하는 데에는 동작에는 뭐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 물론 그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쓸 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플랫폼이 뭐든 간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쓰는 데 있어서 별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는 그 보시 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경량 모델인 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멀티 CPI, 그 다음에 여러 백엔드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포탈, 운영자 포탈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어서 즉 그러니까 보시를 통해서 배포되고 관리되고 있던 모든 서비스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앞두긴 했지만 어쨌든 종료되는 그날까지 어쨌든 최소한의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급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그 최소한의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될 거고, 그것은 이제 뭐 긴급한 보안 패치가 나오면 긴급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보안 패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주기를 가지고 보안 패치 작업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유지 보수 기간은 2025년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 가이드를 작성해서 공개할 예정이 있고요. 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무게중심을 많이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고, 공식적으로는 아마 연말쯤에 있는 펍에서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드카 참조 모델 전환, 쿠버네티스와 함께하는 사이드카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었고 제가 발표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